포토샵 레이어를 가지고 편집하는 법을 한번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파이널 컷으로 갖고 오면 저는 이제 이벤트에 이미지 이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워낙 이게 뭐 30분 정도의 긴 편집이 되면은 막 포토샵 파일이 50개, 뭐 많게는 뭐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은 카피 방식이 아니고 리브 방식, 그러니까 경로를 갖고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포토샵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포토샵 파일 같은 것은 앞에 아이콘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종이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아이콘인데, 이게 포토샵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콘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뭐 클립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토샵 레이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하고, 그 스토리보드에 있는 강사의 음성에 맞게끔 해당 포토샵 레이어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렬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은은하게 텍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옆에서 쓰러져 나오거나, 아니면 크롭한 것이 점점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은 그냥 제작자의 느낌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토샵 레이어 편집은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 다음에 그는 뭐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냥 바꿔서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챕터 구분을 해요. 클립으로. 지금 밑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총 이거는 이제 38분짜리 프로젝트인데, 38분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 컨텐츠, 이 강의 컨텐츠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그냥 타임라인에서의 구조예요. 보면은 처음에 인트로가 나옵니다. 뭐 10초 내외의 인트로가 나오고, 이건 좀 12초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인트로가 끝난 다음에 해당 학습 컨텐츠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도입이 나오죠. 뭐 도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도입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릿지, 간지라고 하죠. 브릿지가 나와서 1절,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는 1절, 2절 또는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 구분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트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학습 목표, 그 다음 여기는 도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옵션 G키를 눌러서 구분을 해요. 이거는 도입이라서 샵 0.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1절이 되겠죠. 1절이 어디까지 있나 쭉 보면은, 네, 여기가 2절 도입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타임라인 작업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배경 이미지를, 공통 배경 이미지를 쭉 깔아놨는데,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자석 마그네틱이 꺼졌네요. 여기 마그네틱을 붙여줘야, 실행해줘야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전체다 드래그 하는 거예요. 쭉 해서 어디까지, 절은 이게 절이죠. 브릿지죠. 이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코맨드 클릭을 해서 이걸 해제를 해주고, 이 절 다음 거 본 내용을 또 옵션 G를 눌러서 얘는 1절이다 라고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쭉 뒤에 가서 여기가 이제 2절이죠.
2절 나오고 이게 3절이 있나 볼까요? 3절이 있나? 네, 3절이 있네요. 여기 3절이니까 이것도 여유 있게 여백서부터 2절 작게 해놓고 이거를 지금 이게 위에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사 기본이 되는 골격이 강사의 영상과 그다음 공통 배경과 그냥 내레이션인데 이거를 딱 깔아놓고 NG컷을 걸러낸 다음에 이렇게 그룹핑 작업을 해주면 작업하기 굉장히 편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3절을 못 찾고 있죠. 3절이 없죠. 그래서 미리 그룹핑을 해놓으면 편하다. 여기까지. 이거 그룹핑 할 때 혹시 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빠진 게. 쭉 한번 훑어봐야 돼요. 여기가 절이고 여기가 절이고 다 선택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옵션 G를 눌러서 얘는 2절. 저는 그냥 2절은 그냥 샵 2 이렇게 써요. 샵 1, 샵 2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이게 리소스가 많으니까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이렇게 리소스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 파이널 컷에서는 이런 소스를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버벅버벅거리는데 이렇게 이런 클리핑 작업할 때는 뭐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꺼줘도 돼요. 꺼주고 실이 좀 빨라져요. 3절 부분 작게 해줘도 되고 여기도 전체 다 선택해서 여기까지. 뒤에는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 엔딩이고 마지막에 기관 녹음하면서 끝나거든요. 여기까지가 3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한 거 옵션 G 눌러서 샵 3 이렇게 해놓으면 클리핑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복잡한 되게 심플하게 됐죠. 샵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절에서 제가 작업을 아직 안 했던 부분을 작업을 하면서 이 포토샵 레이어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편집 모드로 제공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이게 스토리보드에 보면은 이 다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 자, 여기서 이 해당하는 포토샵 파일이 113번 포토샵 파일인 것 같아요. 자, 이 113번 포토샵 파일을 보면 일단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면 맞죠? 스토리보드하고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이 포토샵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V자 키를 눌러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봅시다. 이렇게 배경 이미지와 그 다음 이 이미지, 그 다음에 라인, 텍스트 기능인데 여기서 위에서 3개만 배경을 저희 공통으로 다 깔아놨으니까 이것까지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이 내가 지금 필요한 이 3개의 레이어만 커맨드 C를 눌러서 다시 뒤로 가서 여기 타임라인에 들어갈 자리에다가 요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 방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 여기는 강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강사가 나오면 좋겠죠? 옆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강사를 잘라요. 앞에 거에서 잘라서 얘를 아마 아포시티가 0으로 되는데 이거를 100으로 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와 같은 체계의 정립 운영하는 전화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뚝 끊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서 강사를 뭐 가리고 안 가리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커맨드 Z를 눌러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말소리가 끝났다고 교환이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학습자들한테 전화 연을 줘야 통역을 돼요.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여운을 주고 요 클립 이게 지금 클립이 이미지 클립이죠. 이미지 클립의 마지막 부분 하면 이게 마지막 부분 하면 이렇게 클립 마지막 부분 표시가 되죠. 여기서 아포시틱의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앞으로 저는 이제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자주 써요. 그래서 한 2번 20프레임 정도 되겠죠. 또 아포시틱을 주고 이 다시 끝으로 갔을 때는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를 쭉 죽여주고 반대로 이 강사죠. 강사 부분에 아포싯을 또 똑같은 순간에 20 앞으로 가서 얘를 0이었던 거를 100으로 올려줘요. 그러면은 보면은 가 운영하는 전화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지는 슬슬 줄어들면서 동시에 강사가 같이 이제 디졸브 되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교환도 스스 이렇게 서서히 나올 수 있도록 이 투명 값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의 자, 이렇게 정립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되죠. 병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사진이 있으니까 이 사진이 강사 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강사 밑으로 가게 해주고 다음으로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뚝 나와도 좋지만 뭐 은은하게 나오는 게 더 부드럽고 좋겠죠. 그러면서 얘도 은은하게 사라지고 그러면은 얘를 조금 당겨서 겹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 방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
이쯤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같이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지금 여기 디졸브 이걸 쓰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제가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얘를 또 클리핑 할 때 얘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타 이렇게 끈건이 할 때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해요. 누르고 Shift 누르고 방향키 누르고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래서 그냥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만약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동시에 잡아가지고 앞에 0, 20프레임 뒤에 1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라인은 서서히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 그려지는 느낌이 나오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맨 앞에 키프레임, 자, 요거 확인하고 지금 라이트로 그냥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속도는 그 감이에요. 저는 늘 기본이 20프레임. 그래서 좀 급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10프레임, 여유 있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30프레임, 20프레임이 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크롭을 처음에는 아예 안 보이게 크롭을 했다가 점점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사람 목소리가 시작될 때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해서 20프레임 뒤에 텍스트 나오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자, 그려질 때 다 그려진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려지면서 동시에 텍스트도 같이 나오면 좋아요. 한 요쯤 10프레임쯤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자연스럽게, 전파 네.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쉽게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포토샵 레이어를 갖고 작업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됐으면 이 구간을 자르고 필요 없는 거 자르고 그 다음에